네, 안녕하세요. 오늘 ABRN 국제학술대회의 일환으로 기획된 국경과 기억을 그려내는 예술이라는 제목의 좌담회를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중앙대학교 접경인문학연구단의 연구교수로 있는 김한결이라고 하고요. 오늘 사회를 맡아보게 되었습니다. 한반도의 현재 상황에서 접경지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DMZ를 빼고서는 이야기를 할 수 없을 텐데요. 이처럼 그 DMZ를 포함해서 어떤 접경 또 경계라고 부를 수 있는 시공간에 잘 들리나요? 네, 시공간에 얽힌 기억들을 우리 동시대의 눈으로 동시대의 눈으로 또 그리고 예술의 언어로 풀어내려고 노력해 오신 우리 두 작가님을 오늘 모시고 그리고 또 이론 전문가 선생님 두 분을 또 모시고 이렇게 좌담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특히 네, 잘 들리죠? 자꾸 끊기는 것 같아서 특히 그 두 분 오늘 와주신 작가님들은 시각예술의 범주 안에서도 여러 가지 경계를 넘는 굉장히 흥미로운 시도들을 많이 보여주고 계신데요. 먼저 이제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오늘 참석해주신 작가님들과 그리고 연구자분들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첫 번째 순서로 발표를 맡아주실 김진주 작가님은 미술 작가, 큐레이터 또 연구자로서 굉장히 다방면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최근에 그 전시로는 레바논의 베이루트에 있는 이제 대안 공간인 아시칼 알완에서 홈웍스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셨고 이제 그쪽에서의 전시에 이어서 한국에서도 제5회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 2016년에 그리고 2019년에 있었던 그 서울시립미술관에서의 그 고향 그 비서구권 그 미술을 다뤘던 고향이라는 그 단체전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020년이죠. 그 합정의 그 합정지구 죄송합니다. 합정지구라는 또 전시 공간에서 단독 개인 전시를 하셨고요. 그 밖에도 이제 팟캐스트 말하는 미술의 메인 진행자로도 활동하셨고 또 시각예술 웹저널인 세미나를 공동 기획하기도 하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또 말씀 나눠주실 한석경 작가님 이쪽에 계신 한석경 작가님은 공간과 사물의 관계에 관해서 연구하시고 이것을 평면 및 영상 그리고 설치 작품 등의 시각적 결과물로 구현하고자 하는 이제 미술가이십니다. 2016년부터는 특히 분단 상황이라는 한국의 특수한 배경에 관심을 갖고 계속 작업을 해오고 계시고요. 2019년에는 그 경기문화재단 경기예술창작지원의 개인전 작가로서 오늘 말씀해 주실 시연, 시대의 언어라는 작품을 전시하셨고요. 2020년 국립현대미술관의 한국전쟁 70주년 기념전으로 낯선 전쟁 참여하셨고 그리고 2021년 작년에 DMZ 아트앤피스 플랫폼 전시회에 사실 그 김진주 작가님과 함께 참여하신 바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분 소개를 먼저 드렸고 이어서 이제 보더아트에 관해서 그러니까 접경을 다루는 예술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한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계신 저희 이제 패널 분이 계신데요. 바로 그 저쪽에 계시는 박재현 교수님입니다. 박재현 교수님은 지금 그 아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에서 연구를 그리고 이제 교육 활동을 하고 계시고 미술사와 이제 뮤지엄 연구뿐만 아니라 어떤 그 아카데미아와 대중의 경계를 넘나드는 여러 가지 활동을 굉장히 정말 흥미로운 활동들을 마찬가지로 펼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보더아트에 관해서 이제 연구 결과물을 곧 출판하실 그런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접경인문학연구단에서 저와 함께 연구교수로 근무하고 계시는 강명주 선생님께서는 스토리텔링 전문가로서 오늘 또 흥미로운 토론을 같이 이제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참여해주신 이렇게 어렵게 모신 패널분들과 함께 오늘 자담회를 진행을 하겠는데요. 네, 먼저 이제 저희가 가나다 순서로 네, 김진주 작가님께서 준비하신 발표 프레젠테이션을 한번 청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작가님께 제가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진주입니다. 제가 화면 공유를 좀 할게요. 네, 지금 화면 공유 잘 되고 있겠죠? 네. 소개해 주시고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역할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미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품 외에도 때로는 연구와 전시 기획을 하기도 하고 미술 관련 팟캐스트를 진행하거나 웹진에 실릴 글을 편집하기도 해왔습니다. 이 일은 저 혼자서는 할 수 없기에 여러 동료들과 함께 만들어봤고요. 경계를 횡단하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하나의 인간 개체로서는 분명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가로서 작품을 만드는 결과는 그리 생산적이지는 못했다는 생각도 하곤 하는데요. 사실 제가 그렇게 생산적인 걸 원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 말이 태만하게 오해되어 들리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생산적이지 못함이라는 상태는 제가 아카이브 속에 담긴 소위 아카이브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미지를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카이브는 아무래도 규범적이고 정식의 그것보다는 비규범적이고 비규격이며 분산적인 것들에 가까운 그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계속해서 살아가는 중에 간혹 나타나고 또 쉬었다가 이어지는 정도라고 생각되는 작업 이미지들 중에 오늘은 이런 것들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2020년 9월 18일에서 10월 18일까지 서울의 아티스트 큐레이터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전시공간 합정지구에서 열었던 제 개인전 지진계들과 그 전인 2019년 11월 27일부터 2020년 3월 8일까지 열렸던 서울시립미술관의 비서국권 프로젝트 단체전 고향에서 선보였던 베이루트에 관한 작업들, 그리고 2015년부터 시작해 최근까지 간헐적이지만 몇 년을 이어온 DMZ와 관련된 약속과 시간성을 다룬 작업들을 보여드리고 사이사이 오늘 나눈 대화의 주제인 보더와 관련될 수 있는 아카이브 이미지에 관한 저의 생각과 작업 방식에 관한 이야기를 덧붙여 보겠습니다. 지진계들은 콜렉티브 단독전을 제외하고서는 저한테는 두 번째 개인전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 중심의 미술계에서 벗어나서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수원에 있는 또 수원 미술계에서도 그리 중심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관공서에 딸린 근대 건축물 한 층을 개조한 전시장에서 열었었고요. 그때는 수원시의 역사를 연구하는 기관에서 연구자분들께서 이렇게 열심히 소중히 모았던 귀한 사진 아카이브에서 출발한 작업들을 선보였습니다. 이렇게 보통은 어떤 테마를 가진 새로운 작품을 발표하는 자리가 아마 개인전일 건데요. 그것과 제 두 번째였던 지진계들은 좀 달랐습니다. 지진계들은 당시에 제 생각이 매여있던 주제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그동안 역할에 구애받지 않고 했던 혹은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방황하며 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 작업들을 지칭하려 제 나름대로 또 아비바브룩의 영향도 많이 받아서 붙인 명명이기도 했습니다. 전시 공간은 작은 상점 크기 정도였습니다. 원래 상품을 팔던 자리이기도 했을 겁니다. 지상과 지하로 나뉘어져 있었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지하 설치 장면입니다. 그동안의 작업들을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벽면 좌우로 영상작품이 리플레이되고 지하 무덤이나 재단을 미니어처식으로 연상시키는 서랍과 독서대로 만든 그런 구조의 책상, 그리고 의자가 놓여 있습니다. 무릎 높이의 낮은 책상에는 사물들이 널려 있습니다. 작품으로 제본된 책과 전시 리플릿, 신문처럼 제작한 인쇄물도 있고 드로잉북, 손뜨개와 종이접기 오브제 등 이렇게 테이블에 펼쳐 놓았었어요.
작업이 되지 못한, 그리고 작가 활동과는 무관하지만 사실은 미술의 일을 하면서 생겨났던 부산물도 있습니다. 함께 일했던 사람들의 얼굴을 그린 비닐봉투, 왜 사두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끌리는 빈 전화번호 수첩들, 영상을 만들 때 악보처럼 썼던 음악의 CD들도 함께 놓여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마치 지진계처럼 변화의 미세한 차이를 관통시켜 남긴 기록인 동시에 시각적인 표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각각의 사물들은 어떤 한 시간의 경계, 그러니까 어떤 집합적인 순간에서 관계성을 가진 것들로 잠시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지하 공간에서 선보였던 설치 전체를 지진계들의 모임으로 다시 이름 붙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작업을 제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 작업 활동의 흔적들과 같은 이것들에 작가가 만든 사물로서의 상품성이 있을까 자문하게 됩니다. 며칠 전에 어떤 경제학자와 생물학자가 한 강의에서 릴레이식으로 이어가는 내용을 유튜브로 시청했습니다. 여러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경제학자는 성장, 즉 지수함수적 증가를 멈추지 않는 상품과 그러한 상품이 아닌 것의 차이를 지적했습니다. 내가 먹으려고 재배했던 상추가 남아서 이웃에게 나눠주거나 파는 것은 상품이 될 수 없다. 전적으로 팔기 위해 만든 것과 남은 것을 나누는 것은 다르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생물학자는 열매의 예를 들면서 이에 호응하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열매는 남은 것을 나눠주는 것처럼 내가 먹음으로써 그것을 취하기도 하지만 또 그것이 원하는 생애의 연결과 이동을 돕게 되는 그러한 상호보완적 관계 속에서 교환되는 사물이니까요. 제 생각에는 예술의 이미지와 아카이브의 이미지, 이 둘의 공통점이 이 이야기에서 말하고 있는 상품이 되지 않는 것으로서의 특성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물론 제가 만든 이미지들이 이 일을 성공적으로 성취했는가는 별개의 문제로 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지상 1층 전시공간 벽에서 보여줬던 작품입니다. 이 작업은 2019년 제가 베이루트에 갔을 때 그곳의 한 대학 도서관 아카이브에서 발견한 1940년의 지진 기록 카드와 그 그래프를 옮겨 그린 것입니다. 이 작업에는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록으로서의 지진계 그래프, 이때 구형이면서 소형인, 아마 아직도 미술관에 가면 구석에서 간혹 이 장치를 발견하실 수 있을 건데요. 이 지진계의 바늘이 종이 카트리지나 기록 카드에 지각의 변동을 아마도 이 선으로 옮겨놨을 겁니다. 다른 하나는 작가의 몸, 눈과 손, 그것에 달린 연필, 그리고 옮겨지는 작은 수첩의 상태입니다. 그 아카이브에서는 사진 촬영을 포함해서 이 기록에 기계적 복사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록 카드의 선에 매료된 저는 어떻게든 이 드로잉을 가져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가지고 있던 빈 노트에 1901년에서 1902년 그리고 1940년의 지진계 그래프를 보며 거의 단숨에 따라 그렸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수첩에 옮겨 그린 다음에 2020년 전시를 위해 전시장 이 벽에 이르러서 옮겨지는 과정과 상태입니다. 드로잉북에 남은 선들을 흑백으로 복사하고 그 복사지 뒤와 전시장 벽 사이에 먹지를 대고 송곳으로 전시장 벽에 상처를 내듯 긁어냈습니다. 베이루트에서 서울의 장소차, 1930년대에서 40년대에서 2020년의 시간차, 도서관에서 전시장, 그리고 기계에서 인간에서 다시 낡은 도구로 이렇게 옮겨지는 사이에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전시장 벽의 요철로 인해 제대로 그려지지 않은 이 이미지는 여전히 아카이브 속에 있는 기록일까요? 기록으로서의 가치는 언제 사라진 것일까요? 1940년에 기록 카드에서 옮겨올 때 이미 이 지각의 움직임은 기록되지 않고 재현된 것은 아닐까요? 전시공간 합정지구에는 1층 쇼윈도가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창문에 얽힌 베이루트에서의 제 경험에 대한 사진과 글 작업을 설치했습니다. 2014년에 베이루트에 몇 달 있을 때 그 도시에서 한 달에 한 번꼴로 방을 옮겨 살았습니다. 3번째쯤 옮겼던 방으로 기억합니다. 그곳에서 참여했던 교육 프로그램에서 만난 친구가 살던 집,
남는 방 하나였어요. 그 친구도 새를 얻어 살고 있는 집이었고 원주인이 제가 있을 방 창문을 하필 수리한다고 제거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한 일주 정도를 창문 없이 그 방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친구가 자기 방과 그 방을 바꿔주었고요. 거의 사시사철 온화한 베이루트의 날씨 덕에 창문 없는 창을 가진, 그러니까 외부와 완벽히 차단될 수 없는 그 방에서도 머물고 잠들기 나쁘지 않은 환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뚫린, 그러니까 비워진 경계의 자리를 보고 있자니 제가 가진 기존의 사고방식에는 뭔가 있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시 방편으로 종이 레이스를 붙여서 커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달았죠. 그리고 그것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종이 레이스의 커튼은 구멍 너머로 마침 옆 건물이었던 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이 보였고 또 다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채워 있다가 도시의 경계를, 그러니까 그 베이루트라는 도시는 옛 내전 당시에 체크포인트로 나뉜 동쪽과 서쪽의 경계가 있어요. 그 경계를 건너 다른 곳으로 옮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고 다시 2019년 베이루트에 갈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만났던 한 페미니스트 친구의 인도로 난민을 지지하는 시위에 함께 걸으며 제가 그녀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도 마침 새들어 사는 자기 방에 커튼을 달고 싶어 했고 이 방법을 써도 되겠냐고 물었죠. 저는 흔쾌히 기꺼이 제 이야기를 가져가 써달라 했습니다. 그녀는 종이 접시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종이 접시 커튼은 나중에 그녀가 방을 바꿀 때 창문이 없는 그 어떤 방 벽에 창문을 생각하게 하는 용도로 다시 걸렸습니다. 그리고 전 이런 과정 이후에 든 생각들로 시에 가까운 짤막한 글을 썼고 영어 버전을 그녀에게 건네며 아랍어로 옮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목은 그녀의 있고 없는 창을 위한 커튼입니다. 그 글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영상 작업에서 종종 낭독을 하긴 하지만 이건 잠시간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진계들 이전에 이렇게 베이루트에서 했던 작업들은 고향이라는 단체전에서 선보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 충돌들이라는 제목의 영상 작품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 영상은 주말마다 열리는 베이루트의 유서 깊은 벼룩시장 수할라하드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커피를 파는 한 남성의 뒤를 따라가는 저의 시선을 담고 있습니다. 사진이 이게 하나가 빠졌네요. 화면 공유를 바꿔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진인데요. 베이루트는 강을 따라 이어진 고가도로 다리 밑에 자리 잡은 이 시장은 시리아 내전 이후 시리아 난민들이나 베이루트의 여러 이주민들, 노동자들이 즐겨 찾는 곳이 되었습니다. 정돈되지 않은 그리고 풍족하지 않은 마른 땅의 경계가 드러나는 그 강둑을 따라서 속도와 소리를 내는 자동차들이 달리는 선의 그늘 아래에서 이 시장에는 경계를 넘나들며 흘러내린 이런 세상의 오만 가지가 퇴적된 듯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시간이나 마음이 괜찮을 때면 찾아가서 물건을 구경하기도 하고 누군가의 유품일 것만 같은 슬라이드 필름이나 지금은 가치를 잃어버려 쓸데없는 옛날 화폐들을 사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귓가를 때리는 소리가 하나 있었는데 이 시장에서 커피를 파는 이 남성이 베이루트식 도자기 커피잔에 부딪혀 내는 소리였습니다. 커피잔 아래면에 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인쇄되어 있는데요. 그렇지만 중동에서도 베이루트에서만 볼 수 있었던 특유의 꽃과 나뭇잎 문양의 이 잔 두 개가 이 커피 상인의 손동작을 거쳐 만들어내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 저는 베이루트 고고학 박물관에 손상된 유물을 보존한 전시물을 떠올렸습니다. 유리상자 안에 잘 존치된 이 사물은 베이루트 내전 당시에 화마에 타버린 유리 유물 조각입니다.
이것은 오리지널로서의 그 무엇은 완전히 손상되고 폐기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엉겨붙고 녹은 그대로를 그것 또한 어떤 원형으로 드러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록이나 기억의 손상이라는 측면에서 오려내기의 방식과 그로 인해 포착되는 디테일 그리고 그 디테일의 연쇄가 만드는 간격을 저는 작업하면서 주로 사용해왔던 것 같습니다. DMZ에 관한 작업들이 이 방식에 속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기록 사진을 잘라내는 것은 DMZ 작업 이전에 수원의 사진 아카이브를 주요 소재로 했던 작업에서 먼저 해봤고요. 역사책이 실리지 않은, 그러니까 수많은 아카이브 중에서 선택받지 않은 사진들 위주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것들은 처음에 필름이었다가 인화지였다가 또 서랍과 사람들 손에서 만져지다가 다시 오늘의 역사 연구자들에 의해 고성능 스캐너의 광학 장치를 통해 디지털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그 사진, 즉 이 고화질 이미지에서 포착된 표면의 무수한 상처들과 역사적 관점에서 포획되지 않은 감정이 실린 듯한 부분을 크롭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어떤 음률에 맞춰 중첩시켜 러닝타임을 가진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이번 6월 3일부터 오두산 전망대 특별전시실에서 지금도 하고 있는 전시 합류 지점에 참여한 작업 몰래에서도 이렇게 있는 기록 이미지를 크롭하고 몽타주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 작업에서 재료가 된 사진들은 거의 50년 만에 공개되는 1970년대의 남북회담 자료집에 담겼던 것들입니다. 전시가 임박한 시점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 마침 자료를 공개해 운 좋게 이 작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이미지들의 연쇄 위로 글과 목소리를 얹었고요. 글의 흐름의 시작에 맞춰 기록 사진이 아닌 이미지도 포함했습니다. 글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 정도를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2021년 9월 15일 제진역에서 나는 2014년 북한 달력을 2041년으로 바꾸어 걸었다. 그리고 2041년 9월 15일이 되면 통일된 한반도 북쪽에 있는 누군가의 고향에 가서 그가 했던 대로 달력으로 만든 연을 날리기로 홀로 기억 없는 약속을 했다. 이것은 내가 비무장지대에서 찾고 만들고 있는 약속 중에 16번째 약속이 되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물었다. 기약 없는 약속은 끝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네, 이걸 전체 화면으로 해달라고 그러셔서 네, 전체 화면을 하겠습니다. 이건가요? 이렇게 되면 되나요? 이거 슬라이드 쇼 설정 자체를 현재 슬라이드 수동? 네. 네. 그때부터 이때까지 하루하루의 날들에 남북한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서 남북관계 주요 일지의 날짜들을 달력에서 다시 바라보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없기도 하고 어떤 날은 다른 일들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날들과 약속이란 주제를 떠올려 보면 이 하루하루가 모여서 남과 북이 쌍방으로 만나 합의문을 발표하는 날들이 생겨납니다. 이런 말들이 나오죠. 공동의 번영과 이익에 맞게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언제까지 구체적인 문제들을 협의 확정하기로 한다. 이행해 나가기로 한다. 협력하기로 한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간을 정해놓고 약속하는 이 말들은 또 하루하루가 쌓여 소망하는 이미지가 됩니다. 마치 성질이 다른 두 물길이 만나는 지점에 쌓이는 모래처럼 합의는 이미지로 퇴적되고 있습니다. 모래알처럼 내일 오지 않는 기약은 모래를 내일의 그 다음 날이 아니라 내일 다음에 어떤 하루로 계속해서 축적되며 머무르게 합니다. The day, 그날이 오지 못하고 계속 오는 어떤 하루로서요.
제게 글은 하나의 이미지로 작동합니다. DMG라는 경계는 뭔가 그리워하고 그리는, 그러니까 바라는 이미지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시각적인 것이라기보다 주로 문자로 남겨지고요. 아까 합의문에서 보셨듯이 바로 약속이라고 하는 수행적 발화와 그것을 정지시켜 보존한 상태의 텍스트가 그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에 예년보다 열린 형식이었던 리얼 DMG 프로젝트 전시에 참여하면서 저는 DMG라는 경계가 만든 약속들을 살펴보게 되었고 이것을 작업으로 처음 옮겨왔습니다. 그때 미술 전시장 바깥에 접경 도시 중에 하나인 철원 읍내에서 먼저 작품을 설치하고 관객을 맞을 때 인근에 있던 휴대폰 보관소를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의무 복무병에게도 부대 내에서 휴대폰 소지와 사용이 제한적으로나마 허용되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부대에 복귀할 때 군인들이 휴대폰을 들고 갈 수 없었습니다. 휴가를 나오면 휴대폰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휴대폰을 비교적 장기간 몇 달씩 1, 2년씩 맡아주는 서비스 비즈니스가 이 경계 도시에 생겼었습니다. 귀중한 나의 사물을 위탁하는 또 하나의 약속이 전쟁과는 상관없어 보이는 일상생활의 필요가 만든 약속이 전쟁으로 인한 지속된 분단 경계 상태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계기로 역사 속에 있던 여러 DMG 관련 약속을 찾아보고 몇 개를 선택해서 그것들이 하는 약속의 의미에 대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은 글로 옮겼고 사이사이의 일상 속에 얻은 스쳐 지나가는 중에 발견한 이미지들을 삽입해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제진역에 있었던 단체전 DMG 아트 앤 피스 플랫폼 전시에서 다시 이 약속들을 되돌아보고 약속 몇 개를 추가해 20개 정도의 약속으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앞서 오두산 작업 글에서 나왔던 제 작업 속 비무장지대에 관한 16번째 약속이죠. 이러고 보니 제 작업은 계속해서 어떤 자리를 다시 찾아가려는 운동성을 가지고 있는 듯다 합니다. 닮아지려는 마음에서 얘기하자면 아카이브처럼 말이죠. 네, 이것들이 지금 한 20개쯤 만든 약속이고요. 2015년에는 16가지 약속을 만들었는데 이 약속 16의 자리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세월호 영향도 많이 받아서 그때는 이 16의 자리에 세월호에 관련된 약속과 그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약속은 무엇을 책임지는 것인지, 무엇을 파괴하는 것인지, 약속의 소유는 내 것인지, 너의 것일지, 또 약속은 얼마로 보증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다 DMG와 관련된 출입 허가증에 있는 약속의 문구라던가 아니면 예전에 전쟁 당시에 뿌려졌던 항복 비라의 문구들, 그리고 또 되게 사소하지만 개인 간의 연인 간에 있을 수 있는 약속들 혹은 DMG 이게 마이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요령을 잘 못 잡겠네요. 네. 그리고 이 전쟁이나 혹은 산 이런 주제와 관련된 설화와 관련된 약속들 이런 약속들도 들어있고요. 마지막으로 디테일에 관해서 이야기를 덧붙일까 합니다. 여러분 중에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한 방송사에서 우크라이나 현지 촬영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 가운데 한 우크라이나 여성의 말이 아직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전쟁의 참상을 마주해야만 하는 그녀는 시신을 볼 때 처음 다가오는 충격이 시신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죽은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훼손된 상태를 보면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데 디테일들, 그러니까 아마도 그들의 손가락, 팔의 한 부분, 발가락, 머리카락, 어떤 몸의 한 부분을 볼 때야 비로소 그들이 살아냈던 이들이라고 느껴지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오두산 작업에서 마지막 부분에 저는 의도적으로 어떤 인물을 크롭해서 보여줬습니다. 그전에는 안 하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 여성 기자들의 얼굴입니다. 이들을 찾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계의 시간 속에 묻히지 않고 말입니다. 여기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진주 작가님의 발표를 정말 인상 깊게 저도 잘 들었습니다. 발표를 통해서 저는 그 아카이브의 본 어떤 그 실용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보관과 보존, 그리고 또 작가님,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의도적으로 행하는 어떤 수집이라는 행위, 그리고 기록과 사실들의 어떤 어쩔 수 없는 축적, 이제 이런 그 말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이제 어떤 종결이나 끝이 예상되지 않고 이제 끝없이 지속되는 DMZ라는 그런 그 공간과 이제 그런 상태가 과연 어떠한 기억과 약속의 축적을 만들어낼지,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찾을 수 있을지 작가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 감사하고요. 이어서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한석경 작가님의 발표를 또 이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석경입니다.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학술 대회에서 집중하고 있는 개념에서 접경, 경계, 분단, 상실, 기록과 같은 비슷한 맥락 안에서 시각 언어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과는 다르겠지만 아카데믹하거나 무슨 학술적이거나 혹은 철학적인 이야기를 전달할 수는 없겠지만 제 언어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것들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하면 F5 할까요? 어렵다 윈도우. 네. 저는 2019년에 열었던 개인전 시연 시대의 언어라는 작품을 기준으로 제 작업들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2008년부터 2007, 8년부터는 보통 이제 공간, 지역에서 발생하는 물질들을 기본으로 해서 작업들을 주로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부분 지역들을 옮겨 다니면서 작업들을 했었는데요. 2016년부터는 이제 제가 선택하지 않은 지역, 그다음에 제가 선택하지 않은 물건들로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 지역은 북한이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저는 북한에 갈 수 없는 사람이고, 북한에 갈 수 없는 사람인데 사실 저희 친가집도 그렇고 외가집도 그렇고 모두 다 이북에서 피난을 내려오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저는 평생 동안 성장하면서 북한 말씨를 듣고 자랐고 북한 음식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사실 갈 수 없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문화들이 제 삶에 이렇게 녹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저의 개인사를 보여드리고자 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더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저희 친가 쪽 분은 이제 결혼을 하셔가지고 가족분들이 같이 한국 전쟁 때 피난을 내려오셔서 고향에 대한 향수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으셨어요. 근데 외가 쪽에 특히 외할아버지께서는 혼자 내려오셨고, 특히 같이 내려오시다가 작은 동생이 아니구나, 친동생이 폭탄을 맞고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당신의 가족들은 북한에 남아있는 상태로 북한에 남아있고 본인만 남한으로 내려오시게 돼서 본인이 이제 휴전이 된 후에도 여기서 가족을 꾸리시면서 살고 계셨는데도 이제 가족에 대한 향수가 엄청 강하셨어요. 그래서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늘상 하셨고, 북한의 자료를 구하고, 북한은 뭐 노래를 구한다든지 이미지를 구한다든지 이런 거에 되게 많이 집중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 방에 직접 들어가게 되면 사실 이게 남한 같지가 않고 굉장히 북한 같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쓰시던 한자 그대로라든지 아니면 북한 언어로 된 많은 자료들, 그다음에 이미지들, 기록들, 한국 전쟁 때 한국 전쟁에 관련해 가지고 각종 매체에서 이렇게 방송을 했던 것들을 녹화한 비디오 테이프들, 이런 것들이 거의 집안에 600개, 800개 넘게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개인이 어떤 향수를 갖고서 굉장히 집중을 했었을 때는 굉장히 귀하고 소중한 것들이긴 하지만 저는 실향민 3세대인 거고, 그리고 저보다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이제 2세대였을 때 평생을 그런 이야기만 듣고 자라셨기 때문에 그닥 그 향수가 공감이 되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지리멸렬하게 느꼈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당신이 내려오셔가지고 남해에서 가족을 꾸리셨는데 당신의 가족을 이제 고향을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감정을 섞여서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파편들, 기억의 파편들이 막 집안을 가득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래서 할아버지 작업들을 2016년부터 계속 집중해서 하고 있었을 때 2018년에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상을 치르고, 그다음에 상을 치른 후에 이제 각종 물건들을 정리를 하게 되는데, 그런 서류를 정리하는 과정 안에서 우연히 할아버지가 한테 컨테이너가 하나 있다라는 거를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컨테이너를 가족들이 이제 방문을 하게 되니까 그 안에 막 엄청 북한 자료들이랑 뭐 중국에서 넘어온 뭐 물건들이 막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북한 도자기, 그림, 뭐 CD부터 해가지고 뭐 실향민들이랑 같이 이렇게 주고받았던 수신물이라든지, 저희 할아버지는 살아생전에 이북 오도청이랑도 같이 이렇게 업무를 많이 보셨었는데 그런 관련된 자료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살아생전에 있었던 그 것들인데 아무도 몰랐었고 마치 화석처럼 거기에 이렇게 박제돼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막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가족들이 엄청 또 싫어해서 이걸 없애자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제가 앞서 계속 해왔던 작업들에 조금 더 층위를 더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이 물질들을 더 플러스 해가지고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업의 시작은 사실 청소였어요. 제가 이 시연 시대의 언어라는 전시 작품을 준비하면서 제일 고민했던 게 타이틀이었었는데, 사실 시연이라는 그 말은 시대의 언론, 뭐 굳게 맹세한 말이라는 그런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 할아버지 조남이 시언이세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의 시언이라는 조남의 앞서 말씀드린 그 의미들이랑 되게 다층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타이틀을 시언이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워낙에 자료들이 많고, 그다음에 할아버지를 기록했던 영상들이라든지 평면 작업들이 많았어서 작업을 좀 잘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저는 6시간짜리 전시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시 투어 같은 형태로 만들었고, 앞서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 같은 이미지의 1번이 할아버지가 사셨던 그 컨테이너 박스 안에고요. 그래서 우리는 1번이라는 장소에서 전시를 보고 다 같이 버스를 타고 2번이 버스를 타고 같이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 상부에 보이시는 그 빨간 선이 저희 휴전선이거든요. 검문소 통과하게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검문소를 통과해서 들어가가지고 DMZ 안에서 다른 그 나머지 작업들을 보게 되고, 본 후에 이렇게 일상으로 귀가하는 형태의 전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이미지는 전시 때 만들었던 그 작품 매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사진이, 그러니까 이 화면 안에서 차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맨 위에 있는 네모 3개가 그 위에 말씀드렸던 가장 첫 번째 장소,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영상 평면 설치, 아카이빙 같은 작품들을 볼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에 이동을 하면서는 차 안에서 사운드 작업을 듣게 돼요. 특히 이 사운드 작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따로 아나운서분을 초대해가지고 작업을 같이 했었는데, 이 안에 있는 그 스크립트가 실제로 그러니까 피난을 내려오셨던 분들의 실향민들이 기록을 하신 수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독립출판물 같은 느낌으로 발간을 하신 것들이 다 있는데, 거기에서 남에서 북으로 내려왔을 때 얼마나 총알이 날라왔고, 내가 한강을 건너오는데 피바다였는데 옆에 임산부가 이제
아이를 낳고 있더라 뭐 이러면서 이런 내용들이 막 적힌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에서 북으로 내려왔던 그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북에서 남에서 내려온 그 이야기를 저희가 북으로 올라가면서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사운드 작업을 1시간짜리를 녹음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1시간 동안 이동을 하게 되면 이제 그 DMZ 안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에 도착해가지고 작품을 관람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경우에는 군인들의 가족들이 면회 와가지고 같이 만나던 장소 중에 하나로 사용되었고, 그렇게 통일촌 분들이 이제 마을 창고처럼 같이 이용을 하던 곳이어서 그 공간이 지금 갤러리로 바뀐 상태여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화곡동의 컨테이너와 같은 무게와 같은 비주얼 정도로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공간을 선택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DMZ는 쉽게 내가 넘어가고 싶어서 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방부를 통해서 예통이라는 절차를 받아가지고 가야만 했기 때문에 전시라는 이 전시 투어는 결국에는 예약제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사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미술관 관람 프로세스가 다 예약이라는 시스템이 돼 있지만 사실 이때는 그게 아니었어가지고 굉장히 낯설어하시고 개인정보를 공유하시는데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갖고 그러셨는데, 일단은 국방부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가지려면 이러한 방식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먼슬리를 드리고 본인이 원하시는 날짜에 선택을 하셔가지고 방문을 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 전시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볼 수 있는 시간이 6시간, 5시간에서 6시간 정도였었어요. 그래서 관람객이 도착을 하고 화곡도에서 전시를 보고 이동을 한 다음에 DMZ에서 보고 그다음에 통일촌을 같이 구경하고 일상으로 귀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컨테이너 박스부터 먼저 작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화곡동에 있는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간을 두 군데로 분리해가지고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상부에서 봤을 때를 제가 단면으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왼쪽으로 입장을 해서 오른쪽까지 보고서 넘어오는 형태였습니다. 왼쪽에서는 실제로 살아생전에 녹화하셨고 그다음에 수집하셨던 사운드 작업이라든지 영상 작업 같은 것들을 본인들이 직접 원하시는 거를 선택을 하셔서 볼 수 있게끔 리스트업을 해놨어요. 그래서 분단 이전의 기록들, 외신 매체들이 보여줬던 것들을 원하시는 것들을 골라가지고 VHS라든지 베타맥스라든지 8mm 테이프들을 이용해가지고 스스로 볼 수 있게끔 아카이빙 룸으로 만들어놨고요. 이러한 형태로 이제 각종 채널들이 있어서 원하시는 대로 볼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할아버지를 영상 작업을 했던 30분짜리 영상 작품이 계속 상영이 되고 있는 상태였고, 할아버지와의 대화 속에서 인상 깊었던 것들을 제가 평면으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할아버지께서 가고 싶다고 얘기하셔서 금강산 을 제가 그려놨던 작품들이 같이 DP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온 같은 경우에는 많은 매체들이 다 섞여 있는 하나의 설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아카이빙 룸에서 편하게 관람객들이 보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방 들어가서는 사진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이미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실향민들의 수기록 같은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앉아서 영상 작품을 관람할 수 있었어요. 너무 워낙에 멀리서 제가 지금 그 작품들을 보여드려서 간단하게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것들 몇 점만 보여드릴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산가족 찾기 방송에 이산가족 찾기를 신청하기 위해 통일부에 제출해야 되는 거였었는데, 저는 국민학교 출신인데 저도 어렸을 때 이산가족 찾기 방송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저희 할아버지는 어디가 고향이시고 어떻게 내려오셨는데 저희 할아버지 가족분들이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거기 출연하는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해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제출하셨던 서류,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북한 장학재단과
과 그다음에 이북 오도청, 그다음에 북청 군민회. 저희 할아버지는 남 함경도 북청 분이셔서 이제 북청 분들끼리 이렇게 주고받은 연락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그것들 관련한 수신물, 우편 수신물이고, 그다음에 이것저것 모아 놓으셨던 옛날 책자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청 분들끼리 서로 이렇게 발간했던 소식지입니다. 2006년부터 2018년까지 매달 발송이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그래서 첫 번째 장소에서 화곡동에서 전시를 다 보고 난 후에 무슨 이렇게 실려가듯이 봉고차를 타고서 12사람이 같이 이렇게 그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동을 하게 되는 가면서 이렇게 사운드 작업을 듣게 되는데 그게 정해진 게 있어요. 이제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DMZ에서 운영하는 안보관광이라는 게 있는데 안보관광은 이제 버스를 대절해서 통일부랑 국방부랑 얘기된 그 차량만 들어갈 수 있는데 개인이 차량이 대절해서 들어갈 때는 이렇게 다수의 인원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2인 미만이어야 돼요. 운전기사 포함해서. 그래서 대부분 이제 10사람 미만으로 들어갔었어야 됐기 때문에 저희는 저 운전기사분 이렇게 포함해서 관람객분까지 해서 이렇게 꽉꽉 채워서 이동을 했었습니다. 혹시나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그 전시 관련해가지고 이게 지금 보이나요? 잘 보이죠? 스케치 영상이 있는데 이거 보면 조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우리가 알지 못했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은 어떤 대상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아는 만큼 보게 되고 모르는 만큼 이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스케치 영상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DMZ를 검문소 통과해서 DMZ 안에 있는 공간에 도착을 하게 되면 공간 안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경계를 만들어 놨어요. 여기서 나온 나무나 창문 같은 것들은 강원도 고성에서 지금은 비어져 있는 폐가에서 가져온 나무 물질들이에요. 왜냐하면 고성도 일정 지역은 수복됐기 때문에 그런 접경지 이야기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고성에 방문해가지고 이 창문들을 가져와가지고 경계를 만들어서 관람객들이 이 경계를 넘고 그 다음에 이 경계를 넘어서 영상을 관람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갈망하는데 닿고 싶은데 닿지 못하는 그 형상을 그림자와 함께 평면 작업으로 보여줄 수 있게끔 설치를 했습니다. 이 전시의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 작업인데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난을 내려오셨을 때 동생분은 폭탄을 맞아가지고 죽사를 하셨고 그 폭탄의 파편을 맞아가지고 저희 할아버지는 다리에 맞아서 평생 다리를 저셨고 그다음에 그 파편이 또 튀면서 왼쪽 4번째 손가락이
잘려나갔다는 게 좀 이상한데 일을 잃게 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는 평생 동안 결혼 반지를 끼지 못하셨어요. 왜냐하면 결혼 반지를 끼면 슝슝슝 빠지니까. 그래서 저한테는 그 느낌이 그러니까 이렇게 왼쪽 네 번째 손가락이 북한에 놓여져 있고 그다음에 상실된 채로 남한에 내려오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났을 때 예전에 떠났던 할아버지 손이 있어가지고 그 손가락을 만들어서 붙여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나 이제 DMZ 안에서의 작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손가락을 결합을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연 시대의 언어는 작품을 보여드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연 이후에 작업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관련된 개념으로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2020년 경기도미술관 흰밤 검은낫에서 작업했던 것을 몇 장 그래서 관련된 작업들을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같은 경우는 제가 늦은 고백이라는 타이틀로 전시를 보여드렸는데 지금 앞서 지금 오른쪽에 걸려 있는 거가 중국을 통해서 북한 가족들한테 받았던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의 편지를 같이 DP를 해서 가족들의 서로의 생사, 그다음에 우리가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뭐 형님 평안하시게 생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안녕을 고하는 이런 내용들을 할아버지의 생사가 기록된 사진들과 함께 같이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앞서 보여드렸던 것이 워낙에 규모가 크고 그다음에 이렇게 벌려져 있는 거라고 한다면 조금 더 이렇게 규격화해가지고 작게 했던 것들이 생전에 쓰셨던 책상에다가 편지를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물건들을 이 안에다가 배치를 같이 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징적으로 손을 넣었던 건데 워낙에 생전에 쓰시던 책상이어가지고 이렇게 손을 직접적으로 같이 DP를 해보았습니다. 앞에 이제 김진주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던 지금 오두산 전망대에서 하고 있는 전시 합류 지점에 저도 함께 전시를 하고 있어요. 그 DMZ 안에 있는 곳이 아니어서 민간인들이 편하게 민간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게 되게 많은 절차를 걸치지 않고 원하실 때 가서 보실 수 있으니까 전시 관람 편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합류 지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렇게 북에서 내려오는 조강, 그다음에 한강, 임진강이 섞이는 세 개의 강이 합쳐지는 공간이라서 합류 지점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이 합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엉켜 있는 시간이라든지 지역성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여줄 수 있는 되게 상징적인 공간이어서 타이틀을 합류 지점으로 정했다고 김태영 큐레이터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저는 여기서 작업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연천에서 했던 작업이에요. 연천도 사실 한때 북한이었고 지금은 남한인 수복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따로 다른 분께 소개받은 할머니와 거기서 이제 3주 동안 살면서 그 할머니를 기록을 하고 그다음에 할머니의 이야기들을 평면으로 옮기고 그다음에 물질들을 수집하는 과정의 내용들을 작품으로 담아보았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같은 경계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명파는 강원도 고성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작업의 맥락들을 조금 더 집중하고 싶어서 실제로 한 달 전에 강원도 고성으로 이주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명파에서 철책선을 지금 끊기 시작했어요. 작년까지도 바닷가에 들어갈 수 없게끔 다 국방부에서 관리하는 거였어서 실제로 해변에 나가면 이제 국방부에서 막 이렇게 CCTV 보다가 사이렌 울리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역사의 이 단절에 조금 더 유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만큼 되게 상징적인 물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경계 철책들을 걷어내고 있을 때 저도 같이 좀 잘라서 갖고 와 보았습니다. 이 이미지를 마지막으로 작업 설명 마무리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오두산에서
바라봤을 때의 풍경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조강, 한강, 임진강이 합쳐지는 거고 지금은 그래도 물이 차 있는데 물이 많이 빠져 있을 때는 정말 이게 뭐라고 생눈으로 보여요. 북한 땅이 정말 다 보여요. 그리고 심지어 움직이는 사람들도 보여요. 우리는 정말 이렇게 가까이 있는 지역이고 사실 전쟁 발발 이후에 70년이 지났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많이 지난 거가 맞는가 저렇게 다 눈으로 보여지는 지역이 저 눈앞에 있는데 닿을 수 없는 그 경계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되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 가서 한번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5분 정도가 남은 것 같은데 제가 혹시 몰라가지고 그 앞에 그 시연에서 영상 작업이 31분짜리예요. 그래서 이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대부분 보시는데 다 못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다 못 보실 수 있는 경우가 좀 많아서 제가 5분 정도로 축약해서 갖고 왔거든요. 이거 보면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은 까치 할아버지예요. 까치산이었어요. 그 화곡동이 까치산역.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대상 나가서에 이거 상대 회장 나가서 상대 회장 같이 잘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모든 분들의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나갔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발췌본으로나마 작가님 작품을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방금 보여주신 영상 같은 경우에도 저한테도 굉장히 좀 되게 감정적으로 뭔가 와닿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그러니까 DMZ의 기억을, 그러니까 역사적인 기억을 어떤 이렇게 감각적인 것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이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흥미롭게 저도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작가님 그 말씀처럼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기억으로 다시 한번 이것을 만들 것인가, 이제 그런 고민을 엿보게 해준 그런 이제 작업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발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이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박재현 교수님께서 좀 어떤 지금까지 들으신 발표나 그리고 또 어떤 그 이론적인 개념들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나눠주실 이제 그런 시간을 이어서 갖겠습니다.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잘 넘어지네요. 네, 잘 잡고 있겠습니다. 네, 정말 잘. 네, 사실은 저도 이제 이 자리에 초대를 받고 그래서 제가 뭘 하면 되는지를 굉장히 여러 번 여쭸어요. 왜냐면 이게 무슨 학술 발제에 대한 어떤 그런 토론이라기보다는, 근데 이제 김한경 선생님께서 그냥 편하게 작가님들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생각하고 느낀 바를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된다 하셔가지고 왔는데, 사실 제가 작가님들의 작품을 그 DMZ 전시는 아니었고 개별적으로 다른 여러 자리에서, 특히 방금 보여주시니까 제가 생각이 났는데 그 경기도 미술관 전시 때에서 갑자기 막 머릿속에 퍼즐이 맞춰지면서 너무 이제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어저께 연구실에서 이제 이렇게 오래된, 제가 프랑스 유학 시절에 오래된 책을 이렇게 뒤지다가 앞을 보니까 지하철 티켓이 반쯤 잘려서 이렇게 제가 아마 책갈피로 썼었나 봐요, 당시에. 근데 그 지하철 티켓을 뒤를 보니까 2010년 11월 13일 17시 40분 뭔가 아마 그 당시에 프랑스 영무원이 이제 이거 또 항상 안 되니까, 그 동네는 이게 안 되니까 얘 이거 정식으로 표 산 거 맞아라고 아마 그 검표를 찍어준 그 일시가 적힌 티켓을 굉장히 예기치 못한 순간에 제가 딱 보면서 12년 전에 그 시간에 내가 뭘 하고 어디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갑자기 했던 그 순간이 있었는데, 결국은 아까 오늘 두 분의 말씀 들으면서 이 순간들이 총합으로 레이어가 모여서 지금 오늘 내가 된 부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이게 멀고 아득하고 실제 하는 순간이었나 하는 그 감정을 제가 느꼈었거든요, 어저께. 근데 작가님들 작품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결국 오늘 두 분의 그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약속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시연도 약속이라는 어떤 의미도 있고,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되게 약속을 많이 하잖아요. 약속 되게 많이 하고, 특히 저도 이제 양육자기 때문에 이제 그냥 빈 기표로서 약속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 상황을 오면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약속이라는 생각을 생각하면서 이 두 분의 말씀 들으니까
의지라는 거랑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강제성이 없는 것이 약속일 텐데 그걸 이행하고자 하는 어떤 내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건 굉장히 공허해질 수도 있고 혹은 굉장히 미래적인 어떤 희망을 주는 분위기로 전환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까 그랬죠. 그 손 작업도 보여주셨을 때도 우리 결혼 반지도 약속의 징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뭘 하겠다는 어떤 그런 심볼릭인 건데 그게 항상 부재했지만 더 열심히 파편을 모아서 스스로에게 되게 약속을 하셨던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좋았는데요. 경계 저도 이제 DMZ를 가보고 했을 때 보통 우리가 그 선으로 인식을 많이 하잖아요. 경계의 선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아까 김진 작가님이 보여주신 그런 여러 흔적들의 모음이라든지 모래에 대한 이미지 같은 걸 생각해 보면 그 선이 굉장히 알고 보면 점들의 총합일 수도 있는데 그 점 하나하나에 대한 우리가 인식을 잘 하지 않고 선으로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는데 사실 그 점들이 되게 그닥 조밀하지 않게 찍혀 있는 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베이루트의 창문 작업도 그렇고 레이스 뭔가 항상 상호 관입이 가능한 어떤 개념인데도 우리는 그게 되게 명백하게 나뉘어져 있고 뭐 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좀 많은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작가님들께서도 꼭 내가 DMZ 작업으로 귀결될 거야 하고 하신 작업들이 아니잖아요.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이동하셨던 수많은 것들 얘를 이제 모아서 보여주셨는데도 그것들이 이제 다 모이는 어떤 그 삼투의 이미지들이 있는 것 같고 또 의지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 저도 사실 뭐 TMI지만 마지막 국민학교 졸업생인데요. 네, 그렇죠. 알겠네요. 네, 마지막 국민학교에서 제 졸업을 보면은 국민학교이긴 한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우리가 의지로 그러니까 작가님께서 이 박시연 할아버지의 손녀를 되려고 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굉장히 그 내려오는 어떤 그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던져지는 환경들과 상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참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약속을 하고 다짐을 하고 또 정치적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게 더덥다 이런 생각. 더덥다기보다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다른 데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전 되게 감동적인 작업들이었다는 네, 생각이 들고요. 네.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생각할 때 저는 이제 미술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작가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작가님들을 가만히 보면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못 본 어떤 미래의 어떤 조각을 먼저 캐치하시고 우리한테 약간 조금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들을 최근에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DMZ 같은 경우는 현재성이 없는 공간이라고 저는 되게 느꼈어요. 약간 비장소 같기도 하고 뭐 비어 있는 곳이라서 실제 갔다 왔다고 말하지만 내가 갔다 온 게 맞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서 현재가 없는데 지금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작업을 보면은 과거의 파편과 흔적을 가지고 현재를 점핑해서 지금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투사해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두 분의 작업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좀 되게 의미 있는 어떤 작업들을 계속 하고 계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아까 잠깐 저희 담소 나눌 때 얘기했지만 이렇게 작가로서 전시를 하시면 많은 분들이 와서 보셔야 하는데 사실은 뭐 장소적인 입지도 있고 또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그 프로세스상 더 많은 관객들을 못 만나시는 거에 대한 어떤 아쉬움이라든지 혹은 그런 것들을 개념치 않고 작업을 하시는지 이것도 되게 궁금한 부분이라서 두 분께 좀 여쭙고 싶은 게 있고 혹시 앞으로 이어질 어떤 DMZ와 관련된 작업을 구상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도 그 두 가지 정도가 제 질문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시 또 이렇게 네, 지금 박재현 선생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질문으로 좀 열어주시면서 마무리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여기서 어떻게 좀 그러면 말씀을 마치신 것이죠? 그런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굉장히 부자연스럽지만 자연스럽게 토론과 질의응답으로 좀 넘어가 보면 왜 이 순서 이거를
뒤에 화면을 바꿔주시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자연스러울 수 없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먼저 답변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 좀 마이크를 왔다 갔다. 제가 잡고 있을게요. 먼저 말씀하시면 네. 아니면 네. 하세요. 제가 먼저 네. 되게 웃긴 잡고 있어. 잡아줘야 될 것 네네. 같아요. 하세요. 괜찮아. 아, 네. 지금 해주신 첫 번째 질문, 작가로서 전시를 하면 사실 작품을 많이 봐야 되는데 DMZ라는 주제나 혹은 이 맥락이 만드는 전시 공간이 그것을 협소하게 만들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로서는 이 DMZ를 주제로 해서 작업하는 것이 이득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근데 저는 솔직히 많은 사람이 봐야 한다는 욕망이 별로 없는 작가였어요. 그렇긴 한데요. 이번에 오두산 전망대 특별 전시실에서 하고 있는 합류 지점 같은 경우엔 오히려 미술과 통상적으로 이제 미술관에 찾아오거나 현대미술과 관련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혹은 업계 사람이라서 이 미술계 사람이라서 보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보통의 관객들이 찾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워낙에 거기가 한석경 작가님이 보여주셨던 이미지 말미에도 나오지만 굉장히 근접한 거리에서 북한을 볼 수 있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강이라는 구조상 오히려 뭐랄까요 접근이 편한 통과가 편한 지점이에요. 굉장히 가까운데 아이러니하게도 통과는 되게 편한 거기까지는 일단 가볼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전에 등록하는 절차 없이도 그냥 발길이 닿으면 차를 끌고 가서 당일치기로 볼 수 있는 사전 예약 없이 그렇기 때문에도 더 많이 오시는 것 같기도 해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DMZ의 이득을 얻고 있지 않을까? 오히려 DMZ와 관련된 관객이 그냥 특수해 보이는 현대미술의 관객보다 더 넓은 규모로 분포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근데 한편으로는 이 얘기가 DMZ라는 혹은 이 비경계 혹은 전쟁과 관련된 이 지리적 탐구라든가 역사적 탐구의 얘기들이 미술에 얼만큼 들어와 있고 그 안에서 어떤 독자를 만들고 있느냐, 소구하고 있느냐, 담론을 만들고 있느냐 이 질문이시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역사화된 측면이 한편에 있겠지만 이걸 또 어떻게 새롭게 더 확장되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고루한 역사가 아니라 그런 쪽에서 고민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요. 또 비장소성하면 사실 저는 이번에 오두산 작업하면서 그 한석경 작가님이 마지막 사진으로 보여주셨던 그 사구에 직접 가서 모래를 퍼오고 싶었는데 오히려 그쪽 철조망이 더 단단하고 접근 루트를 아직 뚫지를 못해서요. 네, 저한테 되게 가보고 싶은 비장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다음 작업 말씀하셨는데 그런 생각들을 좀 실현할 수 있는 계기나 시간이 주어지면 좋겠고 또 DMZ와 관련돼서 이렇게 20개 정도로 정리한 저희 약속에 대한 질문들을 좀 여태까지는 굉장히 일부러도 그랬지만 단답형의 질문으로 풀어냈는데 이걸 좀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야기로 풀고 싶다 이런 생각은 좀 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약속 관련해서 아까 리스트를 보니까 이게 시간 순서로 나열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것도 그럼 의도되신 네. 부분. 아주 주관적으로 저의 생각의 흐름에 저의 취사 선택. 네. 저희 이렇게 오늘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랑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직접적으로 감사해요. 직접적으로 DMZ 안에서 전시를 했었어가지고 더 여쭤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관람객 수가 아예 정해져 있었고 예약이란 시스템 때문에 시연을 보신 관람객은 143명 딱 정해져 있어요. 너무 정확하게 카운트가 돼요. 그래서 두 분 노쇼 하시고 이렇게 해서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특수한 곳에 갈 때는 기본적으로 전시를 관람하겠다라는 관객의 태도가 이미 다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미술관을
전시를 본다라는 거는 사실 전시를 보러 가는 과정부터가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일정을 어떻게 꾸리고 오늘의 감정과 가서 보고 나와서 돌아오는 길까지의 감정이 모두 그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태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DMZ 안에서 전시를 할 때는 대부분 이제 관람객들이 그런 태도를 장착을 하고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감대 영역이 되게 좁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현대 미술은 늘 일반인들한테 되게 문턱이 높고 이해하기 어렵고 그래서 DMZ까지 굳이 가서 미술을 뭐하러 보나 뭐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든다라는 얘기를 늘 피드백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고민하는 지점 중 하나기는 해요. 근데 사실 저도 보여지고 싶어서 시각 언어로서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저기 한켠에는 진주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 보여줘도 못 봐도 그만 이렇게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 내가 만드는 작업의 언어를 되게 충실하게 잘 드러낼 수 있게끔 만들자라는 거에 가장 집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이렇게 가까이 가려고 고민을 하고는 있어요. DMZ 안에 국한되지 않고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비경계, 비장소라는 거에 대한 나는 고민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해서 저는 그래서 선택한 게 이주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주를 한 이유는 제가 이주를 한 곳 앞집, 옆집, 뒷집이 다 북한 사람이셨던 분들이세요. 그래서 예전에는 다 그렇게 수복되신 분들이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가져오는 거가 너무 험난하고 그다음에 쉽지 한다면 분명히 나라야 큰 사건이 일어났었고 그것 때문에 분단, 상실, 분노, 그 향수 이 많은 것들이 뒤섞여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한 세대가 가고 있는데 이 세대가 다 떠나기 전에는 분명 무언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서 이야기를 가져올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주를 한 상태이고 이 이야기를 갖고서 조금 더 나와서 이렇게 들을 수 있게끔 어떤 스피커 라인을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약간 작업적 고민이 있는 상태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별로 관심 없어 하세요 대부분. 네, 작가님들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사실 그 토론을 저희가 이제 준비하면서 저희 연구단에 같이 계시는 강명주 선생님께서도 두 분 작업이나 이제 그 예술 안에서 또는 어떤 그 스토리텔링으로서의 그런 그 접경의 개념에 관해서 좀 첨언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마이크를 멀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부탁드려요. 네, 저 두 분 작가님 말씀 너무 재밌게 저 정말 들었고요. 사실은 한결 선생님과 박지원 선생님이 정리도 워낙 잘 해주시고 또 그 질문들 속에 사실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은 사실상 지금 이미 거의 다 해결이 됐고요. 근데 제가 이제 미술 전공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도 어쨌든 이 문화 분야에서 좀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거 어쨌든 저희가 뭐 쓰던지 뭐 아니면은 뭐 그리던지 전시하던지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 어떤 의미를 좀 형성하고 다시 또 재구성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좀 동일하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조금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미 작품에 대한 의미는 다 이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그냥 조금 개인적인 감상을 좀 이야기를 하자면 좀 저는 선생님들 작품 보면서 사실은 그 작품 자체가 가지는 의미도 굉장히 있지만 두 분 작품 모두 그 과정 자체를 그 흐름을 그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저는 일단 그게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다시 저도 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 DMZ라고 했을 때 굉장히 좀 특수한 공간이나 아니면 경계라고 하는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김진주 작가님 작품에서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뭔가 이제 소재 자체에서 어떤 특별하거나 막 특수한 걸 잡는다기보다는 뭔가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당연하고 일상적인 소재를 재조합함으로써 좀 경계를 자연스럽게 해체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좋았고, 또 한석경 작가님 작품에서도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되게 좋았던 점은 이제 그 공간의 특수성 자체가 아니라 뭔가 그곳에 속한 개인과 또 그 개인의 기억, 그리고 또 그 기억을 이제 관람하는 관객들과 이제 공간이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콘텍스트 지점을 보여주신 부분에서 저는 오히려 이게 일반 대중으로서도 좀 더 친숙하게 그 DMZ라고 하는 공간에 다가갈 수 있는 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게 분단의 어떤 아픔이나 슬픔을 직접 겪은 세대들이 이제 기억들에서 지금은 이제 저는 이제 점점 이제 세대 교체가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고, 사실 그걸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단편적으로만 배운 사람들로 이제 교체가 되고 있는 그 시점에서 뭔가 관심이라든지 뭐 접근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화하는 그 흐름의 중간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두 분 작가님들의 작품이 정말로 어떤 뭐 특별한 어떤 뭐 일상과 비일상을 연결하고 뭐 공간과 사람을 연결하는 그런 합류 지점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나름대로 그렇게 감상을 했는데요. 뭐 혹시 이제 물론 이제 대중들보다 이제 그 작가님들이 담는 의미들이 있지만 그래도 뭔가 이런 것에 좀 익숙하지 않고 좀 멀게 느껴지는 대중들한테도 좀, 저는 이제 스토리텔링을 연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실은 이제 막 정말 막 작품 이런 것보다 대중성이라든지 뭐 상업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혹시나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저는 그냥 간단하게 대답해드리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은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두 좋아하는 인간극장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술 좀 어렵고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궁금해하지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모르는 거는 특히나 관심 없을 수 있고, 근데 알고자 한다면 조금 더 넘어갈 수 있는 가깝게 느끼고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제가 인간극장을 굳이 예를 들었던 이유는 우리 아예 모르는 타인이었고, 그리고 그의 삶들 궁금하지 않았는데 그 어떤 한 조각들을 보여주면서 저 사람이 친숙하게 느껴지고 저 사람의 고민에 공감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나 또한 그 다음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감정 공유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미술이라는 언어를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셔도 조금 더 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나가고 있는 시간들이라든지 아직 끝나지 않은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꼭 상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네, 저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보면 사실 굉장히 저 자신이 거리가 멀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한석경 작가님은 이제 목에, 북에 모두 북과의 연관관계가 있으시지만 저의 북에는 저는 이제 목에, 북에 다 북과 연관이 없고 그리고 심지어 북에는 충청도 산골에 사셨는데 6.25가 난지도 몰랐대요. 네. 그런 정도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사실 세대를 넘어서 공존하고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유산이 없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억에 대한 유산이. 근데 그것이 과연 경험하지 않았다고 해서 기억에 대한 유산이 부재하는 것인가?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석경 작가님의 작업을 통해서나 혹은 제가 일상적인 파편들 사이에서 그것들 사이에서 그 어떤 조합 혹은 재조합, 재구성 그것들끼리 부딪히는 충돌들을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이미지도 사실 이 이야기와 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 안에 균열 속에 뭔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걸 좀 찾아가는 이야기들, 찾아가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스토리텔링이 이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또한 그 약속
지금 어떻게 이야기로 여러 사람과 풀어낼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스토리텔링 참 고민이 되는 지점이기도 해요. 근데 질문해 주셨던 것 중에 이제 답변이 약간 충분치는 않았던 것 같은데 제 답변이 그러니까 제 생각대로 약속을 시간 순이 아닌 제 생각대로 배치했다고 하지만 거기에 제일 중요한 건 그 내용이었거든요. 그 약속에 가지고 있는 의미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는지 그 내용 그것 또한 이야기의 흐름이 아닐까?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귀를 열어두고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 공동의 자산으로 네, 공동의 기억으로 받아들이고 경험하려는 태도 이런 거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네. 네, 강명주 선생님과 작가님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이 많이 안 남았는데요. 혹시 지금 줌을 통해서나 지금 현장에서 들어주신 분들 중에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없진 않지만 그래도 먼저 이제 말씀해 주실 부분들이 아니면 그냥 이제 코멘트도 좋고 뭐 감상도 좋고 자유롭게 지금 이렇게 작가님들을 모셔놓고 이렇게 직접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전 소중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해보면서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아까 처음에 소개드리면서부터도 계속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말씀드리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사실 이 두 분 작가님께서 지금 오두산 그 통일전망대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합류지점이라는 제목으로 전시를 같이 하고 계신데 2월 3일부터 하고 계신데 그 저희 그 학회 참여하신 제가 아까 한석경 작가님한테 말씀드렸죠. 그 참여하신 그 이제 참가자들 분들께서 이제 일요일 날 거길 가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좀 계실 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계속 놓쳐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들을 들으시고 이제 감상을 하시면 훨씬 더 유익하고 훨씬 더 이제 가까운 그런 체험으로 기억에 남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제 그런 없나요? 아, 네. 어떻게 지금 토론이 아니라 통역 선생님들 스케줄도 있고 해가지고 좀 시간을 지켜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러면 질문을 조금 해도 될까요? 아주 짧은 아주 간단한 질문인데 김진주 작가님 저 궁금한 게 그 지진계들 작품에서 그 베이루트의 그 기록 보관소에서 발견하신 그 지진기의 기록이 1940년대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거 되게 바보 같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그 달력 작업에서 또 2041년을 기준으로 그거를 이제 보여주셨는데 그 100년 차이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제 그거는 그냥 저의 그냥 순간적으로 궁금했던 부분인데 짧게. 지금 굉장히 흥미로운 순간이 일어난 것 같아요. 이것이 제가 원했던 그 파편들을 충돌시켜서 만든 그 균열에서 나오는 스토리텔링이 방금 탄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년의 고독에 네, 100년의 고독에 맘먹을 수 있는 그 100년의 계기를 저한테 깨우쳐 주신 것 같아요. 네, 이 달력은 사실 2041년이 된 이유는 네, 맞습니다. 2014년을 2041년으로 바꾼 건데 제게 우연히 2015년 무렵에 그 북한 달력이 제 손에 들어왔어요. 네, 이런 작업을 공개적으로 하기 전까지 사실 북한 달력이라고 하는 그 사물은 굉장히 저한테 짐으로 다가오고 뭔가 이것을 갖고 있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들키면 안 될 것 같고 되게 아이러니하죠. 한석경 작가님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이런 생각 없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이었다면 제가 받은 북한의 소재들, 사물들은 굉장히 까다롭고 나의 세계에 들어오면 불편해지고 네,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품고 있다가 이제 2021년 작년에 재진역과 어디죠? 도라산 전망대에서 했던 DMZ 아트 앤 피스 플랫폼 그 전시를 통해서 내가 이걸 풀어야겠다. 이 사물에 대한 이야기로 이 사물을 이야기로 풀어내야 작업으로 풀어내야 이제 되겠다. 안 그러면 난 이걸 계속 고민하고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풀어내게 된 것들이었고요.
계속 이제 약속들에 대한 이야기를 찾다 보니까 되게 당연하게 달력으로 관심사가 옮겨가기도 했어요. 그런 우연들이 좀 만나서 굉장히 즐거운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냈고 또 오늘 또 100년에 대한 힌트도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그럼 엉뚱한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없으시면 그리고 저 마지막으로 그러면 좀 정리하는 겸 해서 좀 두 분 말씀 청해 듣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제 두 분께서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어떤 공간에 얽힌 기록과 기억에 대한 작업들을 계속 해오고 계신데요. 이것이 그 기록이라는 그 매체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그 중립적이어야 되고 굉장히 건조해야 하고 이제 이런 그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예술의 언어로 풀어낸다는 것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이제 굉장히 주관적인 것일 수도 있고 뭐 굉장히 사회적인 것일 수도 있고 한데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이게 기록이 어떤 예술 작품으로 말하자면 이제 거듭날 때 어떤 의미상의 변화가 일어난다. 뭐 이제 이런 그 개인적인 생각이 있으신지 이제 그 점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간략하게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이제 그 자리를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네. 얹어서 예, 비슷한 예. 질문이라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달력이나 기록 이런 건 굉장히 선형의 행위인 거잖아요. 책에 있는 행위인데 그걸 자르시거나 이제 지진계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선적인 작업인, 사실 지금 그걸 뭐 이런 용어가 없겠지만 점화하는 작업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의미에서 어떤 저도 그렇고 김학연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 뮤지엄이 굉장히 또 전공 분야인데, 아까 베이루트 유리 물건도 그렇고 아까 그 박시연님의 그 컨테이너를 보면서 이 무언가를 이제 체계를 가지고 축적하고 집적하는 행위를 지금 다 파편에서 빼시면서 그 기록을 예술화 하시는 분들이라는 공통점이 들었는데, 그래서 같이 묻어서 이제 같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저는 마지막에 보여주신 크로핑 작업이 결국 그걸 내가 떼어내어 와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의지를 부여하는 작업인 것 같아서 되게 또 어떻게 보면은 또 굉장히 객관적이어야 되는 아키비스트로서의 또 직업을 갖고 계시는 김진주 작가님 그러시기 때문에 이 기록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어떤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이것을 어떻게 예술 언어로 전환하시나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저도 이제 종합적으로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였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가지고 빠르게 얘기할게요. 저는 어쨌든 개인의 서사를 갖고서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개인의 서사가 역사의 한 조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기록자라는 말을 제 스스로에게 기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제가 되게 중립적이고 중성적으로 사용을 못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예술가는 반드시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그 공감대를 분명히 투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작가의 해석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질문 주신 것처럼 감히 말하자면 저는 중성적인 성격이라든지 적당히 거리두기는 하고 있으나 최대한 낯설게 보고 중립적으로 행동하려고 하고 있으나 정말 그런 이제 뭐 법원에서 하시는 수기하시는 분이처럼 이렇게 공평하게 그다음에 같은 무게로 이렇게는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떤 예술가도 그건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제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제 손에 의해서 편집이 되고 분명히 앞뒤 잘려 나가는 것도 제 선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관람객들한테 어느 정도의 그런 반응 같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온도를 공유하고자 하는 언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자꾸 구부러져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건 사실 시선의 선택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류 역사에서 선택되지 않은 이미지들을 일부러 그 모수한 자료들 가운데서 그것들로만 채워서 영상을 만들고자 했던 의도도 그러한 것이었고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다면 아카이브는 굉장히 어떤 하나의 이야기, 선형적인 이야기만 담고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아카이브의 개념은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역사 서사로 완결되기 이전에 그 미완결 상태의 모든 것을 담지하고 있는 그런 되게 우주의 총체 같은 존재랄까요? 특히 한석경 작가님께서 작업하신 그 할아버님의 사적 아카이브, 개인 아카이브, 이런 개인 아카이브를 접할 때마다 저는 그런 우주를 굉장히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갑고요. 감동도 더 배로 전해지고요. 근데 이런 뭐랄까요, 우연성이나 우발성이 공적인 아카이브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아키비스트들과 역사 연구자들이 사실은 제가 만나본 범위 내에서는 경험적으로는 오히려 더 이런 것들을 보존하려고 애쓰고, 네, 굉장히 이런 것들을 이제 일로서는 어떤 하나의 역사를 정리하시는데 충실하지만 굉장히 정합적으로, 또 한편에 굉장히 뭐랄까요, 양가적으로 혹은 양극성이 존재한다는 그런 아비바브룩의 사고관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렇게 보존하고 계시고 그 노력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작가로서 작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자리해주신 그 청중 분들과 이렇게 그 중요한 자리에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작가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저희 좌담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